이거를 대통령 영부인이 그 목사하고 주고받을 내용인가?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자,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어떻게 봐요, 이 논란? 저는 사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뭐 계속 연재가 되더라고요. 보도를 보면서 저도 읽어는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. 그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사뭇 놀라울 정도였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뭐 오늘 소개된 것처럼 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끌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지금으로선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. 뭐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확인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뭐 당사자였던 조국 전 장관,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이간질에 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최재형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사실 우리가 보면서 혼란스러운 얘기들만 계속 가득한데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참 그렇다 보니까 더 혼란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왜 김건희 여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최재형 목사와 나눠야 했는가?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뭐 다른 인물도 아니고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고 그분으로부터 뭐 명품백도 받고 뭐 명품 화장품도 받고 뭐 술도 받았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대화들을 계속해서 오고 간 것. 사실 모르겠습니다.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뭐 스토킹 수준의 뭐 거의 몰카 공작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몰카 공작이나 스토킹에 가까운 뭐 어떤 공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의문스럽고요. 이 대화 내용 자체의 사실 확인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명품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친밀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받았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 근거를 해서라도 더 면밀히 수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댓글에 이번 톡과 한동훈에게 보낸 톡 내용을 보면 내용 수준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음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. 자, 정 교수님. 예. 그런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그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, 어찌 보면 또 내용 자체는 굉장히 민감하고 방대한 양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잖아요. 예. 이게 예를 들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한 걸까요?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. 네.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뭐 루트가 뭐 또 남편의 그런 집이도 있고 뭐 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런 그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비밀스럽고 고급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얘기를 아무리 그 부인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네.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. 네. 관심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이게 최 목사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. 저는 지금도 그 우리 김건희 여사 생각하면 그 서울에서 우리 그 기자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좌파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잠깐 때 놀랐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다양한 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이게 그 당시에 정말 그 신뢰했던 지인이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반을 때린 건 최 목사죠. 최 목사의 이 카톡 그 캡처라고 그럽니까? 그 분량이 7시간 분량이라고 하는데 참 이분은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걸 봐도 정말 달인 중에 달인이고 국회의원을 아주 또 무찌르는 데는 아주 선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분하고 깊이 대화를 나눴다는 게 참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될 조국이 왜 또 나서느냐.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뭔가 보여줬잖아요. 자기 집안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도 다시 나왔다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뭐 이런 걸 안 하고 말이죠. 무슨 김건희 여사 카톡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유시민 형하고 나하고 친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SNS에도 말이죠. 여러 가지 그 뭐 밥도 뭐 먹방도 하고 그러는데 참 네. 자,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조국 대표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
이간질의 마녀 이렇게 글을 주신 분도 있고요. 나쁜 짓 혼자 다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니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? 부인 타지 말 외유 의혹엔 적극적이던데 왠지 진실에 가까울 것 같다. 당시에 임종석은 어떻게 하든 조국 사퇴시키려고 했고 문통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듯. 넌 편하고 의논하지 영부인의 가벼운 행동 망신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자, 윤 대표 예. 이런 거 어떻게 봐요? 저는 그 카톡 대화를 다 봤어요. 아 그래요? 그게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죠. 네. 근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진짜 최재형 목사를 정말 100%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믿어도 목사님하고는 종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최 목사님께서 나의 우울증 치료에 기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좀 외로웠나 봐요. 종교적으로도 의탁을 했군요. 예,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대표 수사를 할 때 당시에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충신이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거 프레임이 있었죠.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위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충심의 발로에서 수사를 한 것이다. 근데 오히려 정작 윤 총장이 왜 실망했냐면은 바로 그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찍어내릴 때 그때 윤 총장의 마음이 확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진짜 이 최재형 목사가 이 카톡을 공개할 거 계속 카톡을 보면은 보안을 지켜주세요.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아마 지금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. 예. 자, 근데 네. 그 의원님 저는 차라리 통화를 하면 이런 기록들이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게 말입니다. 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도 면밀한 것 같지만은 전혀 주도 면밀하지 않다는 게 지난번 서울의 소리 대화에 이어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건데 아무리 뭐 아버지의 지인임을 자임하고 알게 된 최 목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민감한 얘기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. 이제 저게 김건희 여사가 단지 정치에 혹은 국정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뭔가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증을 주는 내용들이에요. 그런데다가 최 목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이거 뭐 장차관 인사까지 개입한다. 물론 증명된 건 없어요. 그러나 일종의 짐작은 그렇게 국민들이 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